제가 밀가루 만들 때 이만한 통이 있고 모터가 회전축이 길 수도 있어요. 회전축이 길어갖고 이만하게 길게 만들어도 되고 개인용으로 1인용으로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원형 모터가 직선 운동을 통해서 직선은 모터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해준다는 거죠. 진행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운동이 같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회전축이 안에서 눌러주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 압력을 더해서 얘를 밀가루를 면을 짜준다. 이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냐면 그렇죠. 그 리프트기에 사용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리프트기다 그러면 이거를 안에는 이제 진공 실린더가 있거나 물의 액상이 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액상이 뭐가 됐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압을 갖다가 주사기 하듯이 이렇게 쭉 짜듯이 압을 갖다 높여주면은 유압 실린더가 아니라 이건 전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압 방식에 이게 회전하면서 눌러주면 이것이 압을 해가 압력이 생성돼 가지고 강한 힘으로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리프트기에 대한 거 아마 쓰일 때는 반도체에도 쓸 수 있고 많은데 정기적인 방식이어서 싸게 만들어서 5개, 10개, 100개를 만들어서도 크게도 큰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모터를 많이 달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유압 실린더 할 때도 유압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기존에 어떤 이렇게 그냥 밀던 이게 그냥 미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에서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밀을 때 이것을 약간 홈을 파줘 가지고 밀면 훨씬 더 유압이 이미 세진다. 또는 이 판이 여기서 액상이 밀 때 이 판이 회전을 해준다. 안에 동그란 실린더가 있다 그럽시다. 그럼 이 안에 액상이 들어있고 이것이 회전을 해준다면 이것이 미는 힘, 직선인 힘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축 이렇게 직선축이 아까 밀가루 짤 때 밀가루 면 만들 때 찍고 회전하면서 이것을 액상이 들어있는 부분 아니 진공 부분일 수도 있고 액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밀어주면은 이게 좀 더 압이 세지죠.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예 겉에 이제 판은 이렇게 따로 있고 그 회전 진공 상태거나 액상 상태가 회전해 주는 구조도 있고 그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밀어주면서 회전의 힘으로써 밀어주면 훨씬 더 강하게 밀어줄 거다. 모든 브레이크와 이런 것을 그렇죠. 진공 챔버 도어 열고 닫는데 이런 반도체 제조 설비, 디스플레이 제조단 여기서도 진공 환경에 작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쓸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천 기술은 저고 실험 기술은 여러분들이다. 그런 거를 모터를 100개를 10개를 달아놓거나 100개를 달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유압 실린더를 작은 규모를 큰 거 하기보다 작은 규모를 10개 한 개짜리 만들 것보다 10개짜리 작은 규모를 10개짜리를 만들어서 들어 올려주면 훨씬 안정적으로 들어 올려주거나 훨씬 그렇죠. 훨씬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유압 실린더를 이렇게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하나 할 거리 10개 또는 100개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줘.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고 모터도 10개, 100개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하나 큰 거 할 바야 5개, 10개로 만들어서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모터도 과열이 안 생기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획기적인 기술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에서도 액상이 밀 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를 가진 모든 유압 구조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상이 진공이 안에 진공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액상이 들어있을 때 이 그 통 자체가 회전을 해버리면 좀 더 압력이 세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또는 이게 진공 상태 주사기 같은 건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진공 상태에 있는데 진공 상태이거나 액상에서 누를 때 홈을 파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서 눌러 가지고 증폭을 하는데 이것이 그 어떤 전기적인 모터의 힘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축이 하나 있고 그게 회전을 해. 회전하면서 내가 밀가루 넣어 가지고 이렇게 면 만들 때 회전하면서 압력을 눌러주면 회전하면서 전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밀가루 면 뽑듯이 유압 실린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회전한 힘으로 눌러주는 거 더 세다는 거죠. 리프트기에서도 쓸 수 있고 하여튼 유압이 들어가는 데는 다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획기적인 그런 기술일 수도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유압 시장 규모를 볼까요? 전 세계 유압 시장 규모가
2022년도에 2,531억 달러라는데, 이건 뭐 자료마다 이렇게 틀릴까? 구글 자료인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2022년 이게 또 2020 이게 자료마다 이렇게 틀리지. 전세계 유압장비 시장이 420억 4천만 달러고, 유압장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또 여기서는 또 2,530억 달러. 이게 구글 자료 뉴스마다 틀려서 이게 참 헷갈리구만요. 하여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압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전세계 유압유를 볼게요. 유압유 종류인데, 광유계, 합성유계, 수성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석유계 유압유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특수형제나 난연성이 필요한 합성유계나 수성계 유압유를 사용한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유압유가 광유계 유압유로 해서 일반적 유압수에 많이 착용되는데, 좀 더 윤활성, 열 안정성의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유압유에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때도 잘 안 타고, 때도가 잘 안 타고요. 때도 잘 안 타게 되고, 오래되면 거기에 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엔진 윤활유나 엔진 오일제도 제가 이걸 쓰거나, 페인트 같은데 인쇄잉크, 그린 물감 또는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방청제 시장도 크죠. 그래서 엔진 오일과 윤활유도 큰데,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좀 획기적이다. 자동차 철판, 우주 항공 철판, 배철판,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거기서 페인트 코팅을 코팅 자체 페인트에다가 이걸 넣어서 하거나, 여러 겹 코팅, 그때는 이제 마무리에 굉장히 미끄러운 코팅제를 사용해서 압력을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력이나 열을 갖다 흘려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죠. 거기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유압유에다가 유리석연 코팅제, 쌀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것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압유의 종류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유압유를 기초로 했을 때 거기다가 뭐 이산화탄소가 약간 부식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팽창 구조를 이 유압유에다가 안에 넣어준다면, 수소를 넣어주면 좋은데 수소가 약간 부식의 문제가 있어서 수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산소, 제가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이제 상중하로 깊이를 틀리게 해서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뭐 코카콜라 탄산 넣을 때도, 맥주회사 이게 술 넣을 때 할 때도 탄산을 상중하로 넣는 기술을 깊이를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석유를 이렇게 정제할 때 넣으시는데,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넣어준대.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제가 휘발유나 모든 석유 계통에다가 약간 좀 터지지 않을 정도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나 항공기용, 선박용을 할 때 산소를 프레테지를 조금 넣어주면 더 좋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있으므로 완전 연소가 일어나 매연이 덜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뭐 폭발하지 않을 테면 가스에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폭발하지 않기만 하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자동 비행체에다가 석유 방식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던 배도 그렇고, 자동차에다가 산소통을 같이 넣고 다니거나, 그래서 그것을 연료와 더불어 섞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온도를 높여주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그거를 이제 산소가 섞여진 채 들어가니까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연소실에 넣을 때 체코 원전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뭐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다 이거 쓸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 압을 높여갖고 지치게 넣어주는 기술인데 터빈 구조가 필요가 없이 제트 엔진에 연소실에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트 엔진을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 연소실에도 자동차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공기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거기서 공기를 진공청소기 압을 높여서 공기를 내주거나 뭐 드론 같은 데서 그래서 공기로서 추진하는 구조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배에서도 물을 기반으로서 출력을 높여서 추진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스크류 방식으로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물로 추진하는 구조 배 같은데 또는 공기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바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압을 세게 해서 여러 군데서 선풍기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내보면 굉장히 선풍기 압력이 세진다. 이것을 선풍기에도 쓸 수 있어요. 선풍기를 여러 개 모터를 달아서 선풍하면 더 세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진공청소기는 반대로 공기압을 빨아들여서 두 군데나 여러 군데로 바람을 내뿜으면 진공청소기 압력도 세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만들 때 강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공기가 들어올 때 이런 스크류 구조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훨씬 더 회전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압력이 세져요. 선풍기에서도 같은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소방 같은 것 때 유연가스 유해가스 일어날 때 가스를 신속히 뽑아서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가정용 또는 소방용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한 개짜리 만드셔도 제 기술의 가정용으로 그래서 유독가스를 신속히 외부로 창문을 통해서 그래서 유독가스로서 질식사하지 않게 합니다. 비상장치도 좋겠죠. 또는 소방을 할 때 이렇게 이걸로 두들겨 깨는 게 제일 불이 잘 잡힙니다. 이게 산불 일어났을 때도 이거 길게 만들면 이게 좀 가벼워야 되게 금속이 이렇게 막혀 있어야 돼. 이걸 주장을 했더니 말씀이죠. 방송에서 이렇게 안에 쟁기처럼 해서 이렇게 쇠사랑처럼 해가지고 산불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로 두들겨 펴서 여기서 불을 잘게 쪼개서 꺼지면 이게 어떤 소화장치보다 강력하다. 이겨서 전 세계에서 이거 만드시면 전 세계 화재 시장이 얼만데 가정용도 있고 산불 시장도 있잖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발 사정 좀 합시다. 네. 나 진짜 황당해. 그리고 소화기를 쏠 때, 소화기를 만들 때, 질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같이 들어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훨씬 더 불길이 잘 잡혀요. 이런 소화기만. 그리고 소화기 만들 때 주둥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뿜는. 그걸 길게 내뿜으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또 호목한 홈을 파서 압을 증폭시켜서 멀리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거리가 멀리 도달됩니다. 또는 거기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소화액을 강하게 빨아들여서 물을 압축해서 내뿜으면 훨씬 더 거리가 멀리 가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약간 전기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압축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그래서 그럼 좀 소화기인데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용이다. 그럼 소방용이 호수 나갈 때 그것을 모터 추가적으로 양수기 같은 모터를 통해서 물을 갖다 빨아들였다. 그래서 약간 물통 구조를 만들어줬다. 그럼 압이 세지잖아요. 그럼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물이 압축이 되게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전기적인 장치로 이렇게 압축된 물을 가지고 보다 많은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멀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방장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진공청소기 말고 이렇게 흙으로서 이렇게 덮어버리면 리튬 배터리도 금방 소화가 되는데요. 옆에는 화재가 잘 안 잡히죠.
그래서 화장 빌 때 밑에다가 쏘시라고, 이게 그 배터리 위에다 쏘지 말고 밑에다 쏘시라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밑에다가 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흙으로 덮어주는 이런 흙사업, 흙을 모래는 잘 안 되고요. 흙으로 덮어주면 불이 쉽게 꺼진다는 것도 저 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 세계 산불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가정용으로 이렇게 기업 공장 같은데 흙으로 덮어가지고 소화시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흙사업을 버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물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뿌리면 모기 유충도 쉽게 다 제거되고 또 녹조도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이건 공짜로 쓰세요. 네, 공짜로 쓰십시오. 옛날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이것을 녹조도 쉽게, 비 올 때 이게 다 베이킹 싹 뿌리니까 다 죽어버려. 그 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 아니라 이건 공짜로 쓰세요. 네. 유압류에다가 뭐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가 열을 받으면 증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해가지고 이게 밀 때 이게 마찰열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의 기체 구조를 이렇게 윤활유에다 넣어주면은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산소가 될 수도 될 수 있는데 부식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라. 여러 기체를, 기타 다른 여러 기체를 넣어서 팽창의 힘을 이용해서 유압의 힘을 세게 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 유압유에서 전 세계 유압유 시장이 얼마죠? 유압유 시장 규모, 전세계 유압유 시장 규모가 2,531억 달러. 이게 맞나? 이게 2023년 263억 달러인데 이게 구글 자료인데 정확하지 않은 것이 꽤 이렇게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휘발유에다가 전세계 석유 시장 규모, 휘발유나 경유나 등에다 산소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항공유도 그렇고, 이거 퍼지지 않을 때는 그럼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추력대 세진다는 겁니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선박에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따로 통을 가지고 다니다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경유가 있다, 등유, 이렇게 가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산소통 갖고 다니면서 두 연료를 섞어준다는 거죠. 또는 거기다가 온도를 높여주면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완전 원연소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럼 항공유 같은 데도 할 수, 항공기나 선박에도 할 수 있어요. 산소통을, 그럼 항공유는 좀 공간이 넓으니까 항공이나 이렇게 선박에는 수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그걸 섞어준다는 이 개념을 쓰시면, 뭐 그렇죠. 그 석유가 됐든 뭐든 섞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소산소를 갖다 원자력 발전할 때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터지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 석유 발전,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이거 섞어줘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수소산소가 왜 같이 섞어줘야 될까요? 그것은 불안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고화력을 내서 그 안에서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불안가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술을 쓰는데요. 갖고 다니고 보통 저장하면 자꾸 터지니까 여기서 터지게 하시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소산소를 통을 따로 넣고 불안가스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걸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떻게 뭐 어디든 다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불안가스는 수소의 산소 1이잖아요. 수소의 산소 1인데 최고 원전에서도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불안가스는 수소의 산소 1인데 이것을 1.2, 1.0, 1.45, 1.85, 1.2, 2대2, 그러죠. 2대3, 2대7 이렇게 현재보다 산소 비율을 높이면 불안가스보다 훨씬 고화력이 이루어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그 숫자가 뭐가 됐든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불안가스를 넘어선 좀 더 고화력, 고에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불안가스를 활용을 하자는 거죠. 터지니까 각각 따로 수소, 산소를 갖고 다니면 통을 같이 섞어준다는 개념. 그럼 이것이 완전 연소로 들어가고 터지지 않게만 설계를 하시면 돼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프로테지를 적게 들어가면 되겠죠.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이다.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이렇게 터빈 구조 없이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이 진공 정수의 방식 압을 높여서 들어갑니다. 아예 그냥 공기통을 자동차에도 쓸 수 있어요. 공기통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공기를 거기서 압축 팽창시켜 가지고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공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항공기에서도 쓰고 배에서도 자동차에서 쓸 수 있어요.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통에다 저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압축해 갖고 보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트 엔진이 6개다. 연소실이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6개 쓸지 해갖고 파워를 틀리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강중약 속도에 연소실에다 연료를 강중약으로 넣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전기 방식에도 가능하냐? 가능하죠. 프로펠러가 자동차 연소실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프로펠러가 6개 있다. 그럼 6개인데 각각 언오프식으로 한 개만 가동해 2개만 3개가 가동지 또는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줘서 파워를 틀리게 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으면 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왼쪽에는 연료를 적게 주고 오른쪽은 많이 줘가지고 전기 방식이 됐든 석유 방식이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그렇죠. 그 자세를 제어하는데 쓰기도 한다. 테슬라 스펙스X 머스크의 스펙스X에서 이 기술을 쓰던데 좌우에 틀리줘서 이렇게 딱 조절해 갖고 움직이는 제가 그거 봤거든요. 제 기술 쓰셨어요. 네네.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 기술일 수도 있다. 네.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러면 6개다. 6개다. 그래. 6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전기선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에서 배터리 갖다 쓸지 2개, 3개, 4개, 5개, 6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축전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고 파워뱅크도 이렇게 여러 개, 건전지도 6개짜리 만들어서 언오프식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금속 콘덴서, 배터리 종류가 뭐가 됐든 금속 콘덴서가 배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 그걸로도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놓거나 이런 것을 판에다가 저렴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갖춰서 이거를 배터리 구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MLCC 기술에 들어가. 또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예상을 덮어갖고 하면 전기선이 있거나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가두어진 이걸 반도체 회로로 삼아주거나 이걸로 이렇게 저장량처럼 만들어주거나 태양 전지판으로 만들어주거나 바닷물 소금명에다 넣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해서 전기선을 많이 해서 걸어주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동시에 수소산소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배터리 이렇게 물에다가 금속판, 구리판 이런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은 거 그거 판을 넣어주는 거. 구리든 알루미늄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종류는 발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렇게 수소산소 폭발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판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전기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스파크 화재를 안 내리거나 수소산소를 추출하는데 좀 덜하거나 안 나온다는 거죠. 또는 구리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줬다. 그러면 거기서도 전기가 안에서 가두어져서 움직이는 거로 발열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서 배터리 만든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판으로도 만들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주파수 피복 없이 전기 걸어주면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마씀을 드렸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다. 왜 그래? 전리층. 전기로서 빛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태양전지를 판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다. KIER에서 이걸 하시던데, 이렇게 YTN 그 제 기술이에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제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물에다가 바닷물이다, 소금 용량이다, 금속판 넣어갖고 전기를 걸어주면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ITN의 재기술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20몇 개가 광고를 내셨고, 그 다음에부터 주한미대성, 오스트리아 관광청, 카이스트 다 재기술 나요. 대기업 하나, 뭐 LG, 막 이렇게 현대기아차 다 재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구글에서도 나와요. 지금 구글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오고, 문제가 좀 크다고 좀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유리창에 다 플라스틱장을 덧대자 때 그걸 하시더라고. 서울시에서 유리창 덧대는 하시고, 비상벨 시스템 하자 그랬더니 또 그것도 하시고,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해를 겹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하시고, 현대기아차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비행체에 연료를 줘서 이렇게 조향하는 장치, 가변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내리고 오른다. 이게 드론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변 프로펠러 이용해서 내리고 오리고, 자세를 왼쪽에는 덜 주고 오른쪽은 많이 주고 해서 움직이는 데 사용하거나, 그 프로펠러를 가변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드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의 흑연 또는 음극재와 음극재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 음극재 하나만으로 배터리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데도 그리고 이것도 탄소봉 들어갔는데요. 건전지에도 여러 겹, 수십 개 넣어서 전기 축적 구조로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일 수 있다.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지만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또는 이것을 이 건전지를 앞으로 만들 때 아연판을 여러 겹으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만들거나, 이산화망간 가루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탄소봉 들어간 것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꼭지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그런 거 만드시거나, 1차 전지,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 음극양극에 있어서 해서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주고, 거기 안에는 다 배터리가 다 달려 있겠죠.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 전기를 넣어서 몇 개에서 가동할, 몇 개에서 끌어다 쓸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 것을, 이런 건전지나 모든 2차 전지나 파워뱅크나 모든 납축 전지 상관이지. 전기 절연체,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로도 돼요. 그 방식이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절연을 해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더보드나 모든 기판 구조에 절연을 좀 해줘서 전류가 흘러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과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장치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꼭지가 두 개다. 두 개씩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쪽에도. 그래서 전기선을 연결해서 이쪽은 두 개 연결해주고, 한 개에서만, 여기는 한 개는 업해주고 한 개는 하면 많이 흐르는 쪽으로 전기가 방향이 바뀝니다. 거꾸로 여기는 한 개만 연결해주고, 여기는 두 개 연결해주면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번엔 한 선만 연결해 봅시다. 똑같은 꼭지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전기선을 연결해주면 이쪽은 업시키고 언시키면 언시키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이쪽은 업시키고 언시키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또는 이렇게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릅니다. 이쪽으로 거꾸로 하면 이쪽으로 전기열 냉기가 흐르고, 여기는 평판 두껍게만. 이걸 금속만 되느냐? 아니, 다른 것도 다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가 전도 안 되는 거라면 열 냉기만 전도되겠죠. 기술을 사용하고, 필티어 소자에서도 사용하고, 반도체에서 사용하고, 다른 데서 쓸 때, 정회전, 역회전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에다가 금속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석을 거기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 또는 거기다가 모터나 발전기에도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배터리 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카페시타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된다. 코너 기술에서도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찍어줘서 증폭화해서 보내서 신호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금속이에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큰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른다.
또는 얇은 놈, 두꺼운,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를 냉기가 흐른다. 전기가 이게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다 이런 것과 연동해서 만들거나 작은 놈들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변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에다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이 많은 간목 영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 가루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송전선은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소입니다.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는데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 직류로, 저는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주파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굵기가 똑같은 것을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한 개, 두 개, 세 개, 그것도 주파수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가 그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짜리 전기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기술이에요. 네. 또 동축 케이블도 구리선 하나예요. 그래도 또 전기 흐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기술이 다 구리가, 또는 어떤 데는 하나짜리 쓰고 어떤 데는 두 개짜리 쓰고 세 개짜리 동일한 두께라면 네 개짜리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켓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전구가 있다. 그러면 딱딱딱 꼽은데 여기서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공급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은 전기선의 굵기를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해가지고 빛의 밝기를 틀리게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형광등에도 가능하고 조명장치엔 다 돼요. 스피커에도 되고 스피커에 음을 증폭하거나 감소하거나 빛을 증폭하거나 감소하거나 다른 데도 뭐 스피커 확성기도 이렇게 전류양을 굵은 놈을 통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흘려보내느냐 얇은 놈을 통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증압과 감압을 이룰 수 있는데요. 송전구조 한전 같은 데서도 전기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간단히 증압과 감압을 만들어내거나 12.2V, 30V, 60V, 110V, 220V 맘대로 증압과 감압을 이루시면 제기술입니다. 파워뱅크다. 파워뱅크가 됐든 간에 배터리 10개 들어있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충전도 빨리 된다. 그럼 거기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갖다 쓸지 다섯 개에서 갖다 쓸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양을 작게도 쓸 수 있고 많이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12.2V, 30V, 60V, 110V, 220V, 300V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중폭과 감압 장치를 만드시면 한전 같은 데서 쓰시거나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전제품에다가 이런 배터리 종류나 금속 배터리 이런 이렇게 구리판에 구리 이렇게 갖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출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겠네요. 파워를 높이거나 낮추고 그렇죠. 스피커 같은 데도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놔 가지고 전류를 통과시키면 이것이 그렇죠. 연구자석 콘덴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만 개, 수십만 개 모듈을 만들어 전기 생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기를 흘려보내 가지고 쓰시면 제기들이 몇천 개짜리도 몇백 개짜리도 몇십 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런 건전지 큰 거를 만들어서 연구자석 구리 코일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그 전기가 증폭되어서 나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 한 개짜리 금속 콘센터 만들 수도 있고 10개짜리 만들 수도 있고 수십만 개짜리 만들어 전기 생산하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지적재산권은 만든 사람의 것이지 누가 이렇게 그것을 못 들어가서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혹시라도 가상적으로 이게 전 세계 이미 다 알고 다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면 뭐하러 그쪽에서 그쪽이 다 기술로 낼까요? 정상적인 머리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다 하는 데서 강제를 해갖고 그래서 기술을 갖다가 우리 기술이니까 내놓으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실제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강제를 하실 수 있으세요? 전 세계에서 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저렇게 대놓고 자기 기술이라고 구라를 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송가에서도 지금 제 기술을 식품 기술을 만들어냈기만 하면 자꾸 나와서 자기네들의 식품 기술을 갖다가 프로그램마다 방송하게 해갖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방송에 비춰갖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방송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네. 기술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